박수를 주셨는데 제가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HD 현대미포 기술영업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재훈 책임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대체연료 세션에서 암모니아 추진 가스 운반선의 안전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우선 암모니아라는 물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연소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무탄소 연료입니다. 그리고 암모니아는 무탄소 연료 중에 단위 부피당 가장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갖고 있고 운송과 보관이 용이한 편입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암모니아는 이제 미래 해운 산업의 그 탄소 중립을 위한 대체 연료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 저희 당사에서 계약한 암모니아 가스 운반선의 암모니아 추진 가스 운반선의 디자인을 소개를 해드리고 위험도 기반의 설계 (RBD) 즉 리스크 어세스먼트 베이스드 디자인을 저희가 어떻게 수행을 했고 그리고 암모니아 독성에 따른 설계 기준 그 다음에 안전 조치 방안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HD 현대미포는 작년에 세계 최초로 4척의 암모니아 추진 가스 운반선을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계약 당시에는 이 암모니아 추진 가스 운반선에 적용이 되는 룰이라든가 이제 어떤 다른 규칙들이 발효되기가 전이었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저희는 이제 암모니아 이중연료 적용을 위해서 적절한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준비를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선주와 성급의 협조를 통해서 위험성 평가를 진행을 했고요. 이 평가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기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LNG, LPG와 같은 이제 이중연료 추진 선박들의 많은 건조 경험들이 있어서 위험성 평가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 그룹의 이런 앞선 기술력을 통해서 통합된 솔루션을 선주에게 제공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중연료 디자인에 대해서 보다 높은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스 운반선에 그 암모니아 연료를 적용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큰 허들은 지금 현재 IGC 코드에서 그 암모니아를 연료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관련 룰이 이제 없는 상황에서 위험성 평가를 바탕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검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는데요. 위험성 평가 진행을 위해서 저희는 이제 야드, 선주, 선급, 그리고 메인 엔진 공급업체, 연료 시스템 공급업체 등이 참여를 한 이제 JDP가 구성이 되었고, 이 JDP 멤버들이 참여를 해서 그 리스크 식별, 안전성 평가, 그리고 디자인 개선, 그리고 리스크 완화 방안 등을 이제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최종 디자인을 도출을 했고, 작년 10월에 기국으로부터 이제 승인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선박 설계는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암모니아 이중연료 엔진은 이제 2025년 상반기에 이제 선박에 탑재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6년 1분기에 가스 시운전 이후에 선주에게 인도가 될 예정입니다. 암모니아를 연료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암모니아의 독성일 것입니다. 일단 저희는 이제 룰에 의해서 좀 명확한 기준이 되어 있는 폭발 레벨에 좀 참고를 해서 이 독성에 대한 설계 표준, 안전 조치 방안을 정상, 비정상, 그리고 긴급 이렇게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인 이제 장기 노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이 환기 시스템을 통해서 노출을 좀 최소화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속 노출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이제 가스 검지기 그리고 보호복 착용을 통해서 암모니아의 노출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암모니아 노출의 가장 높은 단계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긴급 탈출밖에는 이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선원들을 대상으로 한 비상 조치 그리고 이제 대피 훈련 등은 이제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매뉴얼을 저희 야드에서 작성을 해서 이제 선주에게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암모니아 추진 가스 운반선에 실제로 적용된 안전 디자인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실 암모니아 가스 운반선이라 그래서 기존의 가스 운반선이랑 크게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일단 엔진은 이제 암모니아 추진할 수 있는 6xo ADF A 엔진이 적용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암모니아 연료 공급 시스템이 별도로 설치될 수 있도록 AFSS 룸을 이제 컴프레서 룸 뒤쪽에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암모니아 연료 탱크를 저장하기 위해서 500루벤짜리 2개의 탱크를 온데크에 설치를 했고요. 이제 다음 슬라이드부터 좀 더 자세한 사항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첫 번째로 엔진룸 안에 이제 저희 배기가스 파이프 디자인을 좀 더 향상시킨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암모니아 연료 공급 라인의 배치, 그리고 세 번째는 AFSS 룸에 대한 배치와 이제 안전 설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벤트마스트 배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저희 일부 보안하고 관련된 사항이 좀 있어서 화면상으로는 제가 좀 블랭크 처리를 했고요. 제가 구두상으로 설명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엔진룸입니다. 이미 기존에 이제 LPG, LNG 이렇게 이중연료 디자인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입증이 되었던 이제 이중관을 기관 실내 연료 공급 라인에도 똑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연료 공급 후에 추가로 저희 엔진 배기가스 파이프의 진동 해석을 통해서 파이프 서포트 디자인을 조금 더 강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기가스 누출 방지, 그리고 누출 시에 또 이제 빠른 검지를 위해서 이제 파이프 플랜지 부위 주변에다가 이제 가스 검지기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또 이제 기관실 내에 이제 가스 확산 해석을 추가로 하면서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이제 가스 검지 설치 위치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온데크상에 노출되어 있는 연료 공급 라인의 배치입니다. 저희 이게 위험성 평가를 하는 동안에 연료 공급 라인은 이제 유사한 LPG 연료 공급 라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싱글월 인슐레이션을 적용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크레인 운전 중에 이제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러한 외부 손상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연료 공급 라인은 가급적이면 데크상에 이제 워크웨이 통로 아래쪽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 실내 이중관의 애널러 스페이스용 벤틸레이션 아울렛은 컴프레서 룸 탑에 설치를 해서 이제 최대한 선실 구역과 떨어질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AFSS 룸입니다. AFSS 룸 내에 좀 지속적인 환기를 위해서 이제 예비의 메케니컬 벤트팬을 한 대 추가로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원 워킹, 원 스탠바이로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AFSS 룸 내 확산 해석을 통해서 데드 포켓이 생기지 않음을 저희가 또 다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암모니아 누출이 됐을 때 선원들이 이제 바로 탈출을 하고 혹시 이제 암모니아 누출이 됐을 경우에 이제 씻을 수 있도록 억세스 도어를 이제 포트 스타보드 양쪽에 설치를 했고, 도어 근처에 바로 이제 아이워셔랑 샤워기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AFSS 룸 도어 리미트 스위치를 설치를 해서 이제 연료 공급 시스템이 이제 운전하고 있는 동안에 만약 선원이 도어를 열고 룸 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제 선실에 있는 컨트롤룸에서 알람을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또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벤트마스트입니다. 벤트마스트는 지금 현재 이제 카고 매니폴드 선수부에 위치를 시켜가지고 선실로부터 좀 충분한 안전거리를 일격해서 확보를 했고요. 또한 벤트마스트 3부에는 워터 스프레이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이제 배기가스가 방출이 되더라도 이제 농도를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AFSS 컨트롤 시스템과 이제 선실 벤트 댐퍼와의 인터락 기능을 또 적용을 해서 암모니아 가스가 선실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렇게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추진 가스 운반선을 건조 중에 있지만은 이러한 암모니아 추진 선박들이 좀 더 이제 친환경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앞서 소개해드린 저희 가스 운반선 같은 경우에도 암모니아 연료는 메인 엔진에서만 이렇게 태울 수가 있고요. 나머지 이제 발전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전대로 똑같이 이제 오일 버닝을 통해서 이제 카본이 계속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암모니아 배기가스 처리를 위해서 퍼진가스 처리를 위해서 퍼진가스 컨덴서가 설치되어 있지만은 암모니아 가스의 대기 방출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친환경에 가까운 선박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추가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암모니아 추진 발전기 엔진을 적용함으로써 이제 제로 카본을 실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암모니아를 이제 이중 연료로 태울 수 있는 DF 보일러 또는 스크러빙 시스템을 통해서 좀 더 이제 그 퍼진가스를 효과적으로 처리를 해서 대기 방출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디자인을 현재 이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HD 현대그룹뿐만 아니라 이제 관련 업계에서도 이제 이런 독성의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보다 안전하고 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앞으로 이제 탈탄소 선박 시대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을 하면서 오늘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있습니까? 그거에서 일단 좀 생각 좀 하시는 동안에 지금 이렇게 제 메시지로 질문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네. 답변 좀 부탁드리고 하겠습니다. 암모니아 연료 탱크가 별도로 설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가 있고요. 예. 네, 그것부터 먼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까요? 예,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을 하지만은 이 배에 실을 수 있는 화물은 암모니아 외에도 사실 LPG 화물들이 또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LPG 화물을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카고 탱크에 이제 트레이딩할 수 있는 화물을 싣게 되고, 그리고 연료로 쓸 수 있는 암모니아를 이제 별도로 실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연료로도 사용을 하고 트레이딩할 수 있는 화물을 좀 더 이제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암모니아 연료 탱크를 이제 별도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벤트마스터와 크루 액세스 간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벤트마스터하고 크루 액세스하고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선박의 사이즈는 몇 K인가요? 예. 일단 뭐 선박의 사이즈는 이제 지금 저희 이제 45K MGC 선박입니다. 뭐 제가 가스 운반선이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실을 수 있는 화물은 LPG, 암모니아 이런 종류의 화물들이 실을 수가 있고요. 억세스와 지금 벤트마스트 제가 이제 그 끝에 하이트까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한 15m, 20m 정도 될 걸로 예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면 메신저로는 질문 그만 먹고 이제 플로어 쪽에 질문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좀 전달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일본의 제주에서 제가 두 가지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암모니아 연료에 대해서 탱크를 아마 질문하실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있는 일본에 있는 IHI라는 회사에서는 탱크의 강제 두께에 관해서 지금 암모니아 유출에 대해서 38mm 이하의 경우에는 열처리를 안 해요. 강제 전체를. 근데 38mm 이상이 되면 열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암모니아 아까 내척을 지금 한다고 하셨는데, 그 두께에 관련된 거기에 대해서 좀 가능하시면 현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암모니아에 관해서는 일단 가스로 운반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많은 암모니아를 많이 필요하려면 액체로 지금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액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기술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이 액체화하기 위해서는 이 온도에 따라서 상당히 지금 조정이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혹시나 현대 쪽에서 액체화시켜서 암모니아를 운반하시는 그런
그런 계획이 있는지 공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아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가스 운반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액화가스 운반선입니다. 결국은 이 가스를 가스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액화를 식힌 상태에서 이제 운반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액화 상태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탱크에 보온도 들어가고 제액화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제 좀 탱크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씀을 드리기 조금 어렵지만 저희는 이제 이 45K급에서는 타이베이 탱크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탱크 두께가 이제 말씀하신 그 두께만을 넘어가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요. 일단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스는 아니고 이제 액화 가스를 이제 저장을 하고 이제 재액화를 하면서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이쪽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한번 질문하시기 전에 소속 기관하고 성함과 직책을 좀 밝히고 질문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순서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HJ 중공업의 한창책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궁금한 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암모니아가 외부로 배출되기 전에 독성을 처리하기 위한 암모니아 캐치 시스템이 아마 설치가 될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근데 오늘 발표상에서는 그런 부분 얘기를 안 해주셨는데, 지금 디자인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타입의 암모니아 캐치 시스템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적용되지 않았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이 되는지 한번 궁금하고요. 네, 두 번째 질문 드리는 건 아까 그 벤트마스터 상부에 그 워터미스트를 추가해서 독성을 제거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제가 첫 번째 질문한 캐치 시스템 대신해서 워터미스트로 전부 다 그걸 독성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컨셉을 그렇게 잡는 건지, 아니면 좀 다른 방법을 또 추가해서, 그러니까 이중화라고 생각해서 워터미스트를 추가를 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 배를 계약할 때, 그리고 이제 위험성 평가를 할 때도 이제 이 암모니아 배출에 대한 어떤 농도에 대한 규정 자체가 사실은 없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제 캐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이 퍼즐가스 컨덴서라는 시스템입니다. 결국은 이제 그 암모니아 연료 장치가 이제 어쨌든 이제 노멀 스타비드, 이머전 스타비드, 스탑이 됐을 경우에 이제 N2로 이제 불어서 이제 그 퍼즐가스가 섞여서 나오게 될 거고요. 이거를 일부 이제 범퍼 탱크에 저장을 한 다음에 그 열교환기를 거치게 됩니다. 이 열교환기에서 이제 저희 그 LPG 그 재액화 장치에서 이제 나오는 그 컨덴세이트 된 화물과 이 암모니아 퍼즐가스가 이제 열교환을 하면서 일부 재액화된 그 암모니아는 다시 이제 탱크로 돌아가게 되고, 나머지만 다시 이제 대분기로 이렇게 방출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나오는 그 ppm 자체가 이제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 이제 CCC10에서 나온 뭐 29 ppm이라든지 220 ppm이라든지 사실은 상당히 만족시킬 수 없는 수준이긴 하지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손주랑 이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터 스프레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걸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이나마 이제 미티게이션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저희가 설치를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퍼즐가스 같은 경우에는 그 상태 그대로 벤트마스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퍼즐가스 컨덴서를 통해서 그래도 일부 이제 그 암모니아 농도를 줄인 다음에 벤트마스터로 이제 방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선 질문 있습니다. 하나만 더 받고 간단한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간단한 질문 좀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진짜 저 궁금해서 드린 질문인데, 우리가 지금 설계나 건조할 때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사고는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암모니아의 독성이 문제라면 혹시나 배가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예. 뭐 가장 월스트한 케이스에 폭발을 했을 때 그 사고 범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솔직히
상상하기 싫은 그렇죠. 예, 그런 이거는 제가 이제 예. 사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또 사고는 사고이기 때문에 예. 사실 조수에서 신경을 안 써도 설계자 입장에서 안 써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 한번 조금 확인은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닐까. 가장 월스타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네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전문가적 입장이 아니라 네. 개인적인 입장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발표신 강재훈 책임 엔지니어 큰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